분명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웃으면 하루가 괜찮았고 연락이 오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발 다가오면 몸이 먼저 뒤로 빠집니다. 나 요즘 바빠. 왜 이렇게 집착해? 좀 혼자 있고 싶어. 상대가 상처받고 한 발 물러섭니다. 그때서야 가슴이 무너져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 가지 마.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상대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또 밀어냅니다. 이 시소 끝이 없습니다. 나는 왜 이러는 걸까? 좋아하면 가까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왜 좋아하는 사람을 내 손으로 밀어내는 거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사랑이라는 신호를 위험으로 오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오작동의 정체와 당신의 뇌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심리학 지식 없어도 됩니다. 오늘 듣고 오늘 밤부터 바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먼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같이 들여다볼게요. 이걸 알아야 해법이 왜 통하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뇌 안에는 화재 감지기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편도체라는 이름의 아몬드만한 녀석인데 이 녀석의 임무는 딱 하나예요. 지금 내가 위험한가를 24시간 감시하는 겁니다. 원시시대에 이 감지기는 생명을 구했습니다. 풀숲이 바스락거리면 즉시 호랑이다 도망쳐 라고 경보를 울렸거든요. 덕분에 우리 조상은 살아남았습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호랑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이 화재 감지기는 아직도 원시시대 모드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재 감지기는 불이 나면 울립니다. 정상이죠? 그런데 당신의 화재 감지기는 좀 특이합니다. 따뜻한 게 다가오면 울립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다가올 때, 누군가 당신을 정말로 좋아할 때, 누군가 당신 곁에 머물려고 할 때, 이 감지기가 미친 듯이 울어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뇌과학적으로 애착 시스템이라는 것이 오작동한 결과입니다. 발달 심리학자 메리 에인스워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가까운 사람과의 유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하고 사랑받는 걸 관리하는 내장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생후 12달에서 18달 사이에 초기 세팅이 완료됩니다. 이때 양육자가 안정적으로 반응해주면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합니다. 가까워지면 편안하고 멀어지면 불안하고 다시 만나면 안도하는 아주 건강한 순환이 도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에 양육자가 불안정하게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날은 안아주고 어떤 날은 무시하고 어떤 때는 웃어주고 어떤 때는 짜증을 냈습니다. 아이가 울면 달래주는 날도 있었지만 왜 울어? 시끄러워! 라며 밀어낸 날도 있었습니다. 이때 아이의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화재 감지기의 배선이 꼬입니다. 원래 따뜻함 이콜 안전이어야 하는데 따뜻함 뒤에 갑자기 차가움이 왔으니까 뇌가 이렇게 기록해버린 거예요. 따뜻함은 믿을 수 없다. 가까워지면 결국 다칠 수 있다. 누군가 다가오면 일단 경보부터 울려. 이게 바로 회피형 애착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면서 밀어내는 이유, 다가오면 밀고 가면 잡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화재 감지기의 배선이 어릴 때 잘못 연결된 겁니다. 따뜻함을 위험으로, 친밀함을 위협으로, 사람을 비상 상황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이 순간의 사랑을 오번역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이 오작동과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화재 감지기의 배선이 꼬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한국 사회는 이 배선을 더 단단하게 고정시켜버렸거든요.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감정 표현이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울면 안 돼. 여자가 너무 좋다고 하면 가벼워 보여. 속마음을 다 보여주면 지는 거야.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위험으로 학습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군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단톡방에 캡처가 돌아간 경험, 진심을 보였다가 조롱당한 경험.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데이면 뇌는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손을 움츠립니다. 한국은 관계에도 서열이 있어요. 누가 더 좋아하느냐가 곧 누가 더 약하냐와 동치가 됩니다. 제가 나를 더 좋아해.
이 말은 우위에 있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내가 더 좋아하면 지는 거야. 이건 연애 조언이 아니라 생존 전략처럼 통용됩니다. 화재 감지기 비유로 말하면 한국 사회가 이 감지기의 민감도를 최대로 올려버린 거예요. 원래도 배선이 꼬여 있었는데 사회가 맞아, 따뜻한 건 위험해, 진심을 보이면 이용당해 라고 확인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식 회피형 애착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연인에게 보고 싶다 대신 뭐해? 라고 보냅니다. 상대가 나 힘들어 라고 하면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아예 답장을 안 합니다. 감정적인 대화가 시작되면 갑자기 나 좀 바빠 라고 빠집니다. 기념일에 선물은 사는데 사랑해 라는 말은 못합니다. 행동으로는 다 하는데 말로는 절대 안 해요. 말로 하는 순간 자기가 벌거벗겨지는 것 같으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좋은 상사가 와도 마음을 못 열었던 적. 어차피 또 바뀔 거야. 너무 편하게 굴면 나중에 이용당해.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었는데 참았던 적. 내가 먼저 연락하면 내가 더 외로운 사람 같으니까. 그리고 여기 가장 잔인한 역설이 있습니다. 밀어내면 상대가 상처받고 상대가 떠나면 당신이 상처받습니다. 잡아서 다시 돌아오면 또 밀어냅니다. 상처를 피하려고 만든 방어 시스템이 오히려 상처를 끝없이 재생산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충족역이라고 불립니다. 결국 다 떠난다라고 믿는 사람이 밀어내는 행동으로 상대를 떠나게 만들고 떠나는 걸 보면서 역시 다 떠나라고 확인합니다. 믿음이 현실을 만들고 현실이 믿음을 강화하는 루프. 밀어낼수록 외로워지고 외로워질수록 더 단단한 벽을 세우고 벽이 높아질수록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이 배선은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화재 감지기는 생각으로는 조절이 안 됩니다. 다음에는 안 밀어내야지 라고 아무리 다짐해도 막상 누군가 다가오면 몸이 먼저 반응하거든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고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편도체는 의식보다 빠릅니다. 생각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경보가 울려버리거든요. 하지만 몸으로는 조전이 됩니다. 그리고 인식으로는 배선을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름 붙인 기술은 이겁니다. 3초 해독 프로토콜. 원리부터 설명드릴게요.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면 당신의 몸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호흡이 얕아집니다. 어깨가 올라갑니다. 턱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뇌는 지금 위험하다는 판단을 더 강하게 합니다.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편도체가 더 세게 경보를 울리고 몸은 더 긴장하고 뇌는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무한 루프에 빠집니다. 이 루프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몸에서부터 안전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누군가 다가올 때 밀어내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면 딱 3초만 멈추세요. 그 3초 동안 이걸 하는 겁니다. 하나, 턱을 떨어뜨리세요. 이빨과 이빨 사이에 공간이 생기도록 턱의 힘을 완전히 빼는 겁니다. 침 흘릴 것 같은 그 느낌으로. 둘, 어깨를 축 내리세요. 중력에 맡기듯이 어깨를 툭 떨어뜨리세요. 셋, 배로 깊게 숨을 한번 쉬세요.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도록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3초 안에 동시에 하면 편도체에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왜 이게 통하냐면요. 생각해보세요. 호랑이가 눈앞에 있는데 턱을 떨어뜨리고 어깨에 힘을 빼고 깊은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온몸이 긴장하거든요. 편도체는 영리하지만 단순합니다. 몸이 이완되면 지금은 위험하지 않구나 하고 경보를 해제합니다. 스탠포드의 신경과학자 앤드류 허버만 박사가 밝혀낸 건데요. 의도적인 긴 날숨이 부교감 신경을 즉각 활성화시켜서 편도체의 각성 수준을 물리적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연애에서 이렇게 쓰세요. 상대가 오늘 뭐 해? 같이 밥 먹을까? 라고 했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고 바빠 라고 하고 싶어지는 그 순간. 문자를 보내기 전에 딱 3초. 턱, 어깨, 숨.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상대의 메시지가 위협이 아니라 초대였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동료가 점심 같이 먹자고 했는데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어질 때 거절하기 전에 3초. 턱, 어깨, 숨. 그러면 그래 가자라는 말이 훨씬 쉽게 나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요. 부모님이나 형제가 요즘 어때? 라고 물었는데 괜찮아 바빠 라고 끊어버리고 싶을 때 전화를 끊기 전에 3초. 턱, 어깨, 숨. 그러면 좀 힘들긴 한데 엄마는? 이라는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초의 독은 응급처치예요. 경보가 울리는 그 순간을 넘기는 기술입니다. 진짜 게임 체인저는 화재 감지기의 배선 자체를 다시 연결하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로 알려드릴 기술은 안전기억 상기 훈련입니다. 원리부터 설명드릴게요. 편도체가 따뜻함을 위험으로 읽는 이유는 따뜻함 뒤에 상처가 왔던 기억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인생에 따뜻함이 안전했던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친구가 아무 조건 없이 옆에 앉아줬던 순간, 어떤 선생님이 잘했어 라고 말해줬던 순간, 낯선 사람이 길에서 도와줬던 순간, 반려동물이 당신 품에 편안하게 안겨있던 순간, 이런 기억들은 편도체의 데이터베이스에도 분명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험 데이터에 눌려서 잘 안 올라올 뿐이에요. 훈련 방법은 이겁니다. 하루에 딱 5분 잠들기 전에 하세요. 눈을 감고 누군가의 따뜻함이 안전했던 기억 하나를 떠올리세요. 그 순간의 장면을 최대한 선명하게 재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표정, 목소리, 온도, 냄새까지. 그리고 그 순간 내 몸이 어떤 상태였는지 느껴보세요. 어깨가 내려가 있었을 겁니다. 호흡이 깊었을 겁니다. 턱에 힘이 빠져 있었을 겁니다. 배가 부드러웠을 겁니다. 이 상태를 1분간 유지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순간 나는 가까이 있어도 괜찮았다. 이게 왜 통하냐면요. 토론토 대학교의 심리학자 마리오 미쿨린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안전한 관계 경험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훈련만으로도 편도체의 가곽성 반응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화재 감지기의 민감도 다이얼을 서서히 낮추는 거예요. 실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회피형 애착을 가진 성인들에게 8주 동안 안전한 관계 기억을 떠올리는 훈련을 시켰더니 친밀한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8주, 하루 5분, 그것만으로 배선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의 배선은 평생 고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입력하면 오래된 배선 위에 새 배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연애에서 이렇게 쓰세요. 잠들기 전에 오늘 상대가 보여준 작은 따뜻함 하나를 떠올리세요. 오늘 그 사람이 나한테 커피 건네주면서 웃었지. 그 순간 나는 안전했다. 이걸 매일 밤 반복하면 그 사람이 다가올 때 경보 대신 안도가 먼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료가 수고했어 라고 했을 때 나는 그 말을 그냥 받아도 괜찮았다. 이 기억을 저장하는 겁니다. 가족관계에서도요. 엄마가 전화해서 밥은 먹었어? 라고 물었는데 그건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었다. 이 해석을 뇌에 덮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나는 안전했던 기억이 없는데요? 이 생각. 이게 함정이에요. 화재 감지기가 너무 민감해진 나머지 안전했던 기억까지 위험으로 재해석해버린 겁니다. 그때도 결국 안 좋게 끝났잖아. 그 사람도 결국 떠났잖아. 이렇게 안전한 기억 위에 위험 라벨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을 때의 안도감, 좋아하는 노래를 들었을 때의 편안함, 반려동물이 옆에 누워있던 순간의 평화. 이런 작은 안전 데이터를 하나씩 쌓아가면 화재 감지기가 서서히 재보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왜 그렇게 벽을 세워? 그냥 솔직하면 되잖아. 좋으면 좋다고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어려워? 밀당하지 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부 안 먹혔죠. 솔직하게 말해 라고 100번 되뇌어도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벽을 내려 라고 다짐해도 누군가 다가오면 자동으로 벽이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법이 틀렸으니까요. 화재 감지기는 다짐으로 조절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경보 울리지 마 라고 아무리 말해도 불꽃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울리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자책,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사람을 좋아하면서 밀어내는 거야? 나는 사랑할 자격이 없나 봐.
이 말들은 화제 감지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뇌과학적으로 자책은 전대광회라는 부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부위는 신체적 통증과 심리적 고통을 똑같이 처리하는 곳이에요. 당신의 뇌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말들을 물리적인 타격으로 인식합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맞고 있는 뇌가 어떻게 안전 신호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뇌는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더 높은 벽을 쌓습니다. 벽 뒤에 숨으면 최소한 자기 자신한테는 안 맞으니까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화재 감지기가 오작동하는 집에 살고 있는데 주인공이 매일 감지기를 발로 차면서 왜 울려? 울리지 마!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감지기는 더 고장나고 더 자주 울리고 주인공은 더 화가 나고 최악의 악순환이죠. 감지기를 고치려면 먼저 발로 차는 걸 멈춰야 합니다. 그게 자책을 멈추는 겁니다. 자책을 멈추는 건 자신을 엉썩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고장난 기기를 수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기초 작업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좋아하면서 밀어내는 패턴에서 벗어나는 법 딱 3가지입니다. 3초 해독 프로토콜. 밀어내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면 행동하기 전에 3초만 멈추세요. 턱, 어깨, 숨. 이 3가지로 편도체에 안전 신호를 보내세요. 경보를 해제하는 응급 기술입니다. 안전기억 상기 훈련. 잠들기 전 5분 따뜻함이 안전했던 기억 하나를 선명하게 떠올리세요. 그 순간 나는 가까이 있어도 괜찮았다를 속으로 반복하세요. 8주면 배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책 멈춤. 나는 왜 이러지를 지금 내 화재 감지기가 울고 있구나로 바꾸세요. 오작동을 인식하는 것과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딱 5분만 투자하세요. 누군가의 따뜻함이 안전했던 순간 하나를 떠올리세요. 그 장면을 최대한 선명하게, 그 순간의 체온까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알았다고 해서 내일부터 완벽하게 되지 않아요. 다가오는 사람 앞에서 또 몸이 굳을 수 있어요. 또 밀어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해요. 역시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오늘은 화재 감지기가 좀 세게 울렸구나. 내일은 3초만 더 버텨보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이미 배선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안 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사랑했던 분들이죠. 근데 사랑할 때마다 다쳤으니까 이제는 사랑이 다가올 때 자동으로 방패를 드는 겁니다.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당신의 화재 감지기가 당신을 보호하려고 너무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 덕분에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감지기에게 알려줘야 할 때가 된 겁니다. 고마워. 그동안 나를 지켜줘서. 근데 이제는 좀 쉬어도 돼. 여기는 안전하거든. 당신의 화재 감지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재보정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만 안전하다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신호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보내는 겁니다. 오늘 밤 눈 감고 5분.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심리학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그냥 흘려듣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이 채널은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확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느끼지만 이름 붙이지 못했던 감정들, 사회가 개인의 탓으로 돌려버린 구조적인 것들, 심리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하나씩 꺼내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었으면 하신다면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같은 감정을 안고 있던 누군가에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작은 안도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깊은 곳까지 가보겠습니다.